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남편 만 65세, 저는 만 64세 부부가구입니다. 재산은 시가 2억 원 정도 하는 작은 아파트가 전부이고 남편과 맞벌이를 해서 아직까지는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고 그럭저럭 먹고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라고는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이 조금 있는데 친구들 말로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도 하고 국민연금을 부부 둘 다 받으면 못 받는다고도 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소득으로 인정하고 또 기본공제 같은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연금 타는데 불리한 것이 있다면 해약을 하든지 결정해야 하니까요. 무더위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막막한 저희 부부를 위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맛 알베르토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어르신들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뢰인 부부께서 궁금해하시는 소득 평가액, 즉 소득의 종류와 계산 방법에 대해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의 종류 첫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98만원, 추가공제 30%를 각각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의뢰인 부부의 근로소득이 남편 200만원, 아내 150만원이라면 남편의 근로소득 200만원에서 기본공제 98만원을 하면 102만원, 여기에 추가공제 30%를 하면 71만 4천원이 됩니다. 또한 아내의 근로소득 150만원에서 기본공제 98만원을 하면 52만원, 여기에 추가공제 30%를 하면 36만 4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근로소득 합계 107만 8천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른 재산과 소득의 기본공제는 부부 합산해서 한 번만 공제되는데 근로소득만 부부 각각 공제되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여기에 추가공제 30%까지 있으니까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근로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의 소득, 즉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종류 두 번째는 임대사업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단순 경비율, 즉 필요경비 42.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월 100만원이라면 42.6%, 즉 42만 6천원을 공제한 57만 4천원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없더라도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공제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종류 세 번째는 기타 사업소득입니다. 기타 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업에서 얻은 소득을 말하는데요.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즉 필요경비를 공제한 종합소득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즉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등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업종별 필요경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종류 네 번째는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자소득의 합계에서 기본공제 4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가끔씩
정기예금은 금융재산에도 반영하고 그 이자를 또 소득에 반영하는 것은 중복 적용이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중복 적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종류 5번째는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금융재산에 포함되고 매달 정기적으로 받으신다면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연금소득은 기본공제가 없으므로 기초연금에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소득의 종류 6번째는 공적 이전소득입니다. 공적 이전소득이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산재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금연금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국민연금과 산재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만 직영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금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의 종류 마지막 7번째는 무료 임차소득입니다. 자녀 소유의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즉 자녀의 집이 시가 표준액 6억 원이라면 39만 원, 8억 원이라면 52만 원, 10억 원이라면 65만 원을 임차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등은 소득평가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알베르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소득평가액에 대해 이해가 되네요. 남편하고 함께 차분히 계산해 봐야겠어요. 오늘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득의 7가지 종류와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어르신들 각자의 소득평가액을 한 번쯤 계산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